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미래는 여성사회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수적으로나 파워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벌써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여초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는 여성들의 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현실을 빨리 직시해서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그저 말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이 올해는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들의 입가에 웃음이 뜰 수 있도록 저희 슈퍼맘 리턴즈도 보다 열심히 뛰어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정보 가득 가져오신 전문가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1부 조용주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우리 슈퍼맘 언니들 아침부터 정신 없으셨죠? 뭐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이제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알찬 꿀정보 얻어가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기분 좋게 힘차게 오늘 1부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선생님 오늘 가져오신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요즘 이상하게 시작할 때 질문을 좀 엉뚱한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긴장이 되고 네. 있어요. 네. 쉬운 질문 할게요. 저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시려고 하는 건 그러게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어려운 긴장돼요. 여자는 아니어서요. 네. 네. 혹시 요즘 즐겨보시는 예능 프로그램 있으세요? 예능이요? 네. 아, 다큐나 뉴스 말고 예능. 예능. 저는 이거 실제로 프로그램명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예전부터 M 방송사의 네. 무한 아, 예, 쭉 그 가는. 팬입니다. 광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네. 사랑이 광팬이에요. 아, 근데요, 네. 지금 PD님께서 제목 네. 이야기해도 된대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아, 좋은 네.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시는 게 또 무한도전. 네네. 네. 전 무한도전. 네. 네. 그리고 저도 참 뉴스 말고 예능 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네. 무한도전도 열심히 보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열심히 보고 네. 보시면 뭐 10주년을 맞이한 뭐 무한도전도 있고 뭐 야생 버라이어티의 뭐 이제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1박 2일이라는 네. 프로그램도 있고 아, 맞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사랑을 받아왔는데 네. 혹시 즐겨보시는 두 분 작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새로 떠오른 키워드 혹시 아세요? 이걸 선택하면 뜰 수 있다. 글쎄요. 그 아까 사랑이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아기들. 그러게요. 뭐 하는 아이들이 거 많이 아닌가요? 나오는 네네. 프로그램이. 네, 원래 나왔던 것 방송가에서는 같은데요. 뭐 3B라고 해서 뭐 네. 비스트, 뭐 뷰티, 베이비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메모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작년에 새로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이에요. 아, 맞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종편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 중에서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요즘은 공중파에서도 심심치 않게 네.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도 주부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생활 정보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네. 외국 여성분이신데 이제 리포터로 활동하시면서 한국의 여러 뭐 음식들이나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봤어요. 네, 본적 그만큼 있어요. 또 결혼 이민자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또 새로운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또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니까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의 수가 14만 9,764명으로 오.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중에서 10%나 차지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14.7%, 여성이 85.3%를 차지하고요. 보시면 수도권에 약 53.4% 8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약 46.6%에 해당하는 7만 명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만큼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외국 여성분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실제로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제주도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 유람선을 타기 전에 배가 고파서 근처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김밥을 주문했는데 네. 거기에 국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동남아에서 오신 분 같아요. 굉장히 능숙한 한국어로 김밥 네. 2줄 단무지 뭐 더 필요한 건 없냐고 얘기를 하셔서 오, 직원이요? 네. 판매하시는 분이? 네, 오. 그 보니까 가족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직접 주문받고 서빙하시는 분도 결혼 이민 여성이시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제주도까지 와 계실 정도면 전국에 많이 퍼져서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결혼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이주 여성분들에게 여러 가지 실생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결혼 이민자 도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혼 이민자 도우미요. 네. 예, 우리 예능에서 출발해서 외국인 출연자에서 결혼 이주자 도우미까지. 정말 선생님의 돌고 질문은 네. 오늘 그 주제를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잘한 같아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 이민자 도우미에 대해서 이렇게 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결혼 이민자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민 그의 다문화 가정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다문화 가족에 대비해서 여러 정책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결혼 이민자 도우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죠? 네, 사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조금 친숙하실 텐데 네. 결혼 이민자 도우미라는 직업은 사실 저도 좀 낯설었는데요. 음.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주부 재취업 도전 직업 55라는 그 도서에서 소개가 돼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네, 결혼 이민자 도우미는 말 그대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게 되시는 이제 외국 여성분들 네. 그분들과 그분들이 한국에서 출산한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네네. 네, 뭐 사회적,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해결책을 찾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들었는데도 결혼 이민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어떻게 결혼 이민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네.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는 민간 자격증도 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지금은 결혼 이민자 도우미가 되시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학력 제한이나 뭐 연령 제한, 뭐 그리고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대하시는 사항들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네네. 그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전직 교사 출신이시거나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의 가족 관련 자격증 소지하셨거나 사회활동가나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경험 소지자 그리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그리고 방문 서비스의 특성상 운전 가능하시거나 차량을 소지하신 경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좀 알아보니까 네네. 네, 요즘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또 이제 자녀 양육 경험이 있고 학습 지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 결혼 이민자 분들도 결혼 이민자 도우미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정말 알아보면은 많은 분들께 그 문이 열려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반대로 이제 한국 사람이 하려면은 좀 외국어도 능통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양이 이런 직업과 좀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열려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숫자적으로 결혼 이민 여성분들이 얼만큼 이렇게 한국에 살고 계신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대한민국 그 국민 수로 봤을 때는 아직 소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저소득층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케어하고 지원한다는 또 자긍심이나 봉사 정신이 조금 더
네.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라 해서 한국은 이렇다라고 이제 직진하시기보다는 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한국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포용력, 네,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예,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네네. 아동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 아동 지도에 관련된 이제 인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네. 아까 이제 외국어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능통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예, 이 어머니가 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게 아이들 학습에도 네.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네. 기본적인 영어나 아니면 그 여성분의 예, 해당 언어를 조금은 알고 계시면 사실 도움은 더 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혼 이민자 그 당사자들도 해당되지만 네. 그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마인드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교육 뭐 말씀해주신 대로 국가 자격증은 없으나 민간 자격증은 있고 그 외의 것들 자격증과 경험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네, 뭐 눈이 막 반짝반짝 네. 하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궁금해서요. 네. 정부에서 먼저 이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2박 3일 동안 양육도우미 연수나 아니면 3주 정도 진행되는 한국어 연수 등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연수가 있었네요. 네,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용을 지불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은 없지만 이게 뭐 다른 사설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수시로 진행되진 않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 지원 포털 다누리 홈페이지나 거주지 인근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교육 일정이나 뭐 도우미 모집 공고 내용 등을 꼭 확인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뭐 드라마, 영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할 만큼 현실적으로도 이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걱정하고 또 많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가족부 주최로 캠프도 펼치고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결혼 이민자 도우미 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주최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파악이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네. 서비스 내용을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어 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입국한 지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만 18세 이하의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그리고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부모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만 3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 분들이 대상이고요. 네네. 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 관리, 그리고 학교나 가정 생활 지도, 그리고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해서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생활 서비스 부문에서는 만 3세에서 12세의 자녀가 대상이고요. 뭐 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 생활, 진로 지도 등 이런 부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2세에서 만 6세의 일반 자녀 및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주 1회 독서 도우미 방문, 책 읽기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이 인터뷰를 계기로 알게 된 다문화 가정이 몇 있는데요. 실제로 만나봤더니 뭐 이런 계기로 말씀드려야 될지 몰랐지만 네. 그 결혼 이민자분들은 무엇보다 뭐 문화적 갈등도 있겠지만 모국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해서 그걸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또 아이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서 이런 일이 또 있겠지만 그 문화적 갈등 두 가지 문화를 어떻게 못해서 엄마는 또 이 나라 사람이고 아빠는 저 나라 사람인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학교 친구들은
최대한 보듬어 주려고 하지만 이 아이가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를 봐서 이 결혼이민자 도우미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여성가족부 지원 서비스에서 이런 경험들을 쌓고 또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취업의 길을 걷게 될지 네. 또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하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소속돼서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거주지 인근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무 시간, 기간,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 뭐 어느 나라 이제 어느 국가이신지, 그리고 뭐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워크넷을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할 방문 교육 지도사를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생활지도사를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 이민자 도우미라는 직업이 이제 소개되는 타이틀은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사실 실제 채용을 하실 때는 세부 업무에 따라서 타이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정보를 확인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이요. 이게 또 하루 종일 딱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가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것 같거든요. 예,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죠? 네,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한 분당 5개의 가정을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가정당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시간 이상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시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방문을 하시는데요. 방문 시간은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실 수가 있겠죠.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로 한국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아이들이 학교를 간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뭐 가정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 시간이 되실 수 있고요. 이제 일주일에 3번 가시고 한 번 가실 때 1시간 정도가 되시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장시간 근무가 어려우신 슈퍼맘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복지사 겸 선생님 겸 뭐 상담사 겸 여러 멀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빠짐없이 공식 질문으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민자 도우미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왜 뜸을 들이신 왜 거예요, 지금? 망설여지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전문가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요. 한 가정당 한 회당 그 1시간 이상 주 3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해서 수입은 일주일에 한 2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교통비나 보험료 등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5개 가정을 담당하실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해지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 뭐 자격 아닌 자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운행이 가능하시고 그 해당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과 같은 주소지에 인근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모하시는 시간이나 에너지는 조금 더 다른 일보다 적다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수입의 그 전체적인 액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기대보다는 덜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단녀 분들에게는 이런 조건들이 더 반겨일 만한 그런 조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결혼 이민자 도우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요. 그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다문화 가정에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 그냥 이제 출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네네. 100% 이제 문화나 뭐 언어가 낯선 지역에서 이제 여자한테는 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원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또 서비스를 제공해서 뭔가 내가 소속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적인 양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케어가 들어가는데요. 네. 제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도우미 분 중에 한 분이 또 실제로 결혼 이민자 여성 분이세요. 아. 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고 뭐 네. 출산이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출산 도우미로 이제 똑같이 베트남에서 오신 결혼 이민자 네. 여성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질감이나 마음을 고향에 대한 알죠. 향수,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서적인 정말 지원이 친정 돼서 같은 기분이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편안해하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배 결혼 이민자가 이제 후배 결혼 이민자를 네. 다독거려주는 네, 그런 모습도 굉장히 훈훈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왠지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혼 이민자 도우미라는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는 뭐 혼혈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에 가셔서 한 학급에 뭐 한 명 정도는 보실 수 있을 네, 정도로 많이 볼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이나 그리고 뭐 한국어 교육 지원, 자녀 생활 서비스, 가정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도우미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결혼 이민자 도우미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수입도 얻게 되는 그런 가장 보람을 얻게 되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어떤 보람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슈퍼맘 내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결국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거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을 내가 아이를 키우는 아. 마음으로 정성으로 보살펴준다면 그게 정말 큰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결혼 이민자 도우미를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뭔가 우월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봉사정신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알고 있는 걸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얻어가시는 게 많다라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해가는 시대의 기류에 맞춰서 점점 더 주목받게 될 직업이죠. 결혼 이민자 도우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양원농장 농업회사 법인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고 있는데요.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서류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인데요. 월 1회에만 한해서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효인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경력 그리고 학력은 무관한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은 필수라고 하네요.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역시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평일에 4일, 그리고 주말 중 하루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준비하셔서요. 방문이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시면 면접을 통해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광면전력 주식회사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분들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꼼꼼히 지원서 작성하시고 후회 없이 면접에 임하시면요. 꿈 희망하시는 직종에 성공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매일 업데이트되는 채용 정보로 많은 분들께서 빨리 구직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부에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정민아 선생님, 조용주 캐스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진행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찾으시면서 아직도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미래 전망이 밝은 그런 직업군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1부에서 찾아본 그런 직업과 말이죠. 자, 저희 1부 순서 여러분들께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